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이해보수 연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해보수 연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죠. 그것에 비해서 이해보수 연산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8 빼기 7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8도 이제 더하기로 고쳐야죠. 플러스 8 더하기 빼기 7로 바꿔주는데, 자, 얘네들을 다 이해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해보수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8비트다. 8비트, 16, 32, 64, 128. 자, 이렇게 8개의 비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 8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양수값은 보아 절대치던, 일회보수던, 이해보수던 다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7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플러스 8, 플러스 7을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해보수로 바꿔주면 되죠. 자, 플러스 7 한번 표현할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단 일회보수로 한번 바꿔보고, 자, 일회보수는 반전이다 그랬어요. 양수값의 반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해보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다 그랬어요? 네, 일회보수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봤더니 이런 표현법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7에 대한 이해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8에다가 자, 마이너스 7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더해 볼까요? 네, 더하세요. 자, 0과 1을 더하면 1. 네, 0, 0, 1이 됐어요. 올림수 존재하죠. 네. 1과 1을 더했더니 올림수가 존재했어요. 자, 올림수 이렇게 3개 더했더니 올림수 존재했어요. 자, 이렇게 더했더니 올림수가 존재하고 여기에 캐리가 들어오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캐리가 지금 두 군데를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값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캐리 1, 얘가 캐리 2 이렇게 되는 거죠. 일회보수에 있어서 여기에 캐리가 발생이 되면 맨 끝에다가 한 번 더 연산을 했죠. 이해보수 방식은 얘는 버려요. 네, 그래서 그냥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보수 방식에 있어서 이 캐리가 발생이 되면 뭐한다? 버려라. 버리세요. 버려요. 그래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보수 방식에 비해서 어때요? 더 빠르다 그거죠. 네, 일회보수는 어때요? 이 캐리를 끝에다 한 번 더 더해줬잖아요. 근데 이해보수는 어때요? 얘를 그냥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연산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보수 방식보다 어쩐다?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다? 이해보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십진수로는 얼마냐? 그걸 따져야 될 텐데 맨 앞에 비트가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뭐란 소리예요? 플러스라는 소리죠.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어때요? 세 가지 값이 모두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값이 뭐가 되는가요? 네,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7 빼기 8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7에서 8을 빼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덧셈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8 대신에 플러스 연산자 플러스로 바꿔주고 대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수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플러스 7을 이진수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죠. 됐죠? 네. 자, 마이너스 8을 표현하세요.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8을 이해보수 방식으로 표시하려면 플러스 8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볼게요.
그래서 먼저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반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에 대한 1의 보수 표현법이다. 2의 보수 방식은 1의 보수에다가 어쩐다? 더하기 2를 한다. 그러니까 더하기 2를 하세요. 이다가 그러면 0, 0, 0,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 대한 2의 보수 표기법을 여기다가 적었다 그거죠. 자, 이제 두 개를 더하세요. 네. 그랬더니 자, 1과 0을 더하니까 1. 자, 1, 1, 1, 1, 1, 1, 1 이렇게 됐네요. 네. 됐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십진수로 얼마냐? 2의 보수법으로 표기한 값이 이건데 십진수로는 얼마냐? 우리 돌아가면 되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2의 보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1의 보수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2의 보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숫자를 찾아가려면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1의 보수를 고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2의 보수 표현법이 있는데 이거를 자, 맨 앞에가 1이 붙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아, 음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2의 보수 표현법이니까 여기서 1의 보수로 이제 가야죠. 마이너스 1을 시켜주면 되죠. 자, 1, 1, 1, 1, 1, 1, 1 이게 이제 2의 보수법인데 이 2의 보수법에서 1의 보수로 가려면 어찌해야 된다? 마이너스 2를 시켜주면 된다. 마이너스 2를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숫자로 가려면 뭐예요? 반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반전시켜주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부호비트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구나. 그러니까 결과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다고 하죠. 7 빼기 8을 2의 보수 방식으로 연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물어보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십진수 연산을 하던 1의 보수 연산을 하던 2의 보수 연산을 하던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7 빼기 8 마이너스 1 그렇게 답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숫자가 높은 걸 했어요.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126을 빼기 연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연산을 하죠? 8비트 연산을 해요. 8비트. 그럼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2의 보수인 경우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암산으로 해보니까 이 숫자보다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26 더하기 마이너스 126으로 고쳤어요. 보수로 고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6을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했고 또 2의 보수 방식으로 마이너스 126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세요. 네. 더한 결과 좀 보세요. 네,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0, 1 올림수 발생되죠. 자, 되죠? 네. 1과 1이 되죠? 0, 0, 0, 0. 마지막 여기서 어때요? 지금 넘어오는 캐리 값은 없어요. 근데 1과 1을 더해서 새로운 캐리가 이렇게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캐리 1. 이걸 뭐라 그러죠? 캐리 2라 그러죠. 2의 보수에서는 이거를 어쩐다? 버린다. 네. 네. 그래서 버리면은 뭐가 돼버려요? 음수값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예, 버리면 양수값이 돼버리죠. 음수를 더했는데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암산으로 해도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5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8비트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마이너스 25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표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오버플로우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캐리 1과 캐리 2를 비교를 해가지고 베타적 오화가 나오면, 베타적 오화를 한다는 소리는 이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1이면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여기서 올라오는 캐리 값과 여기서 최종적인 이 캐리 값을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앞에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는 어땠어요? 캐리 값. 네, 똑같았죠? 네. 자, 앞에 1의 보수 연산도 여러분이 어떠세요? 이게 똑같죠? 2의 보수 연산도 지금 현재 똑같죠? 그래서 캐리 값이 이렇게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26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거를 해봤더니 여기 있는 캐리 값과 여기 있는 캐리 값이 서로 달랐다. 이럴 경우에는 여지없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을 합니다. 캐리 1, 캐리 2를 서로 다르면,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서로 다를 때 1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라고 프로그램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2의 보수에 대한 연산이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 나온 이거 캐리 1과 캐리 2가 다르면 오버플로우다라고 판단하는 문제. 2의 보수의 특징 두 가지 뭐가 있었죠? 네, 마이너스 0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28을 대신 표시할 수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캐리가 발생이 되면 2의 보수는 버리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2의 보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부동소수점 연산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소수점 연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은 실수를 표현하는 거죠. 실수라는 것은 아주 큰 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는 일단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죠. 아주 작은 수도 어떠세요? 3.141592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141592가 A4 용지 한 장이 다 가도 끝이 없잖아요. 그런 숫자 표현하는 거 0.000000 표현하는 방법,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부동소수점 방식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고정소수점은 우리가 8비트 가지고 한번 해봤죠. 근데 부동소수점은 어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2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64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64비트는 나오기 좀 힘들죠. 계산하기도 좀 암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 32비트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은 I22754에서 이제 표시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진수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있고 32비트 단정도 방식과 64비트 배정도 방식 두 가지를 지금 보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32비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릿수를 일단 보세요. 이 자리가 무엇이 들어가는 자리인지 확인하세요. 먼저.
자, 맨 앞에 1비트입니다. 1비트 자리는 부호 자리가 돼요. 우리가 부호가 어떻게 표시하죠? 플러스면 0이라 표현하고 마이너스면 1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수부가 돼요. 지수부가 8비트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가수비요. 32비트에서 두 개가 9잖아요. 9. 네. 9를 빼면 나머지 23비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호 비트 1비트, 지수는 8비트, 나머지는 가수부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럼 지수부가 뭐고 가수부가 뭐나요? 자, 마이너스 해가지고 1.101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있다. 이진수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부호 비트에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부호 비트에 1이 들어가겠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가수부가 돼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지수부가 돼요. 들어갈 자리를 알겠죠? 얘네들은 안 써요. 안 써도 다 내부적으로 그 뜻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012의 4승이다. 그럼 얘는 부호가 뭐가 되는 거죠? 양수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죠? 0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가수부가 되죠. 얘는 뭐가 되나요? 지수부가 되죠. 하지만 이 지수부 4가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조금 변환이 거쳐서 들어가게 돼요. 가수부가 101인데요. 23비트라면서요. 엄청남죠? 그럼 여기다가 101, 나머지는 20비트는 뭐냐? 다 0이에요. 다 0.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일단 23비트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부동소점 표현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해볼 거냐면요, 10진수 13.5입니다. 자, 10진수 13.5를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자, 13을 이진수로 바꾸고 0.5를 이진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필요하네요. 1, 2, 4, 8. 13이면 뭐죠? 이렇게 되네요. 자, 뒤에는 0.5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101.1이에요 라는 이진수로 바꿔지죠. 자,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화 시켰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 정규화 시켜야 돼요. 정규화라는 것은 무조건 1점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1011 소수점 몇 번 옮겨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왔네요. 그럼 곱하기 2의 3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화 과정이에요. 물론 정규화 과정을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1101.1인데 이거 0.11011 곱하기 2의 하나, 둘, 셋, 넷 2의 4승이다. 이렇게 고치는 정규화 과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문제에서 정규화의 예제를 가르쳐 줘요.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자, 이제 정규화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부호는 뭐가 되나요? 일단 판단할까요? 부호는 플러스니까 0이 되네요. 자, 지수부에 들어갈 자리는 뭐가 되나요? 3이죠. 근데 3이 그대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 지수부는 이제 음수 표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의 3승인지 마이너스 3승인지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값이 틀린데 이 마이너스 3을 표현하기가 지수부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8비트니까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256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절반을 잘라가지고 플러스 127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음수에 대한 표현이고 이거는 양수에 대한 표현.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냐면 132. 132, 10진수 130이지만 이게 이진수로 변환을 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수부에. 자, 가수부는 뭐가 들어가나요? 가수부.
가수부에는 1011이라는 이 가수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준 거의 결과를 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수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수부가 되는데 127을 더한다. 그래서 127 바이어스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호 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써볼까요? 네, 부호가 0이에요. 0 됐어요. 지수부가 130인데 130을 이진수로 바꿔보세요. 네, 그죠? 128에다가 2를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130을 이진수로 바꾼 거죠. 그래서 1000, 그 다음은요 00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수부가 뭔가요? 가수부. 네, 가수부가 1011이죠. 1011. 나머지는 0000. 자, 이게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13.5를 부동소점으로 표현할 때 첫째, 이진수로 바꾸고 정규화 과정을 거쳐주고 다 판단하는데 지수부에다는 127, 10진수 127을 더해서 표시를 하시오 라는 거죠. 네, 되겠나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5점, 마이너스 15.75라는 숫자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10진수입니다. 자, 10진수예요. 자, 제일 먼저 뭘 해라? 이진수로 바꾸세요. 자, 15를 이진수로 바꿔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이 1, 2, 4, 8을 10 이렇게 되죠. 15는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1, 1점. 네, 7호는요. 네, 뒤에가 0.5의 자리, 0.25의 자리죠. 그러니까 7호니까 얘가 이렇게 되나요? 1이 맞네. 이렇게 되네. 자, 두 번째 할 일은 무슨 과정을 거쳐라? 그죠? 정규화 과정을 거쳐라. 마이너스 1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의 몇 승이에요? 하나 둘 세 번 옮겨요. 2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됐죠? 네. 그러면 자 해볼까요? 네, 부호는 판단하세요. 부호는 뭐라고 써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지수부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지수부 3이니까 3 더하기 10진수 127을 더해서 130이다. 이거 이진수로 바꿔서 쓰면 되죠. 자, 가수부는요. 가수부는 여기라 그랬죠? 11111. 나머지는 어때요? 0000 써주면 된다고죠. 자, 10진수 130을 이진수로 바꾸면 얼마였어요? 1001010이라는 이진수였죠. 그래서 이거를 연달아 쓰면은 어떻게 돼요? 부호 비트 부호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고 쓰죠? 1이라고 써야죠. 자, 지수부 8비트 처리합니다. 1000, 0010 가수부 11111 하나 둘 해가지고 쭉 23비트를 다 차지하게 여기를 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5.75를 부동소점 표현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10진수 표현법이 있어요. 10진수 표현법은 쉽습니다. 네. 10진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존 방식이 있고요. 팩 방식이 있어요. 네. 존 방식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16을 표현을 한다. 앞에다 다 F를 붙여요. 그래서 F2, F0, F1 마지막 여기가 부호 자리예요. 부호가 플러스면 C라고 표현하고 마이너스면 D라고 표현해요. 됐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2016은 F2, F0, F1, C6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마이너스 2016이다. 그러면 F2, F0, F1, D6이다 라고 말을 하죠. 팩 방식은요, 얘 마찬가지로 2016을 표현한다. 2016, 맨 마지막 자리가 부호 자리예요. 그래서 플러스면 C, 마이너스면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016의 표현, 얘는 마이너스 2016의 표현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십진 데이터 표현 방식이 있다. 이런 방식도 있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과 십진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자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